없어져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이후 열리는 지금 8시 20분. 어머님 좀 주무시고 계시네요. 요즘 아침 10시에서 11시에 일어나신 것이 거진 상례화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사이클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12시에 드시고 저녁을 6시에 드시고, 이것이 지금 하나 사이클화 되어 버렸어요. 두 끼만 제대로 드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3끼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에 맞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노동이 수반되는 그런 농경 사회에서는 하루 3끼도 부족하죠. 근데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지금 우리 어머님, 그 다음에 성장 시기가 멈춘 우리 어머님께서 하루에 2끼 드신,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침 10시 한 반경에 일어나시고 산보 30분 하고 또 아침 식사 드시고, 만약에 아침을 적게 드신다면 3시에 좀 더 드시고 저녁을 7시, 아침을 많이 드신다면 3시에 안 드시고 저녁을 6시나 7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지금 정례화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이 벌써 5월 10일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다고 난리 법석을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죠. 다시 말하자면 2024년도도 이제 극한 말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의 5년차 어머님 가족요양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머님과 동갑이거나 더 나이 덜 드신 분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머님 제일 많이 드신 거죠. 지금 현재 나이 만 97입니다. 만 97. 3년, 이게 2027년도면 이제 100세가 되시죠. 이 3년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 기점으로 봐서는 2021년도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의 이 어머님 건강 상태와 제 사무 상황과 지금은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특이하다면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제가 더 많이 이제 경험했으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확률이 좀 더 낮아졌다는 거죠. 예컨대 물을 먹다가 살에 들려가지고 큰일 날 위험이 있다거나,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목욕하시다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실 위험이 있다거나, 또 간이 이동 보조기를 가지고 걸어가다가 또 넘어지신다거나 기타 등등 예측 가능한 위험 가능 경우 수가 훨씬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어머님 근력에는 별 차이는 없는데 제가 요양하는 사람이
이제 A단 가능한 경우 수를 다 경험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낮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 경우 수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경우 수를 낮추기 위한 사전 물밑 작업도 꾸준히 해왔어요. 예를 들자면 휠체어 산보를 꾸준히 한다거나 많이 주물러드리고 관절 운동 시켜드린다거나 또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악이나 불경을 틀어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제가 어머님 언행을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100%는 안 됩니다. 지금 말이 어물어물거리잖아요.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제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으로 봐서 의역이라면 의역이고,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험 볼 때 영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앞뒤 문명으로 봐서 영어를 그 뜻을 찍죠. 추측을 하죠. 그럼 뭐 거짓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 한 7, 80% 이상은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듯이 예를 들 건데 밥을 드시다가 계속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당황스럽죠. 2021년도 예전엔 당황스럽죠. 지금은 제가 몇 가지 말을 던져요. 예를 들자면 어머님 물 드릴까요? 끄덕끄덕 하면은 그것이 물 먹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식사 도중에 막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면 많아야 3가지입니다. 가장 확률 높은 게 이게 지금 80%인데요.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거. 예. 화장실 가고 싶다 이 말을 하는데 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밖에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엄니 수매볼까에 그러면 이런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갔다 오죠. 가장 빈도 높은 것은 이제 화장실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등이 가려울 때, 식사를 하신 등이 가려우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근육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가 하세요. 그러면 어머님 등 긁어드릴까요? 그러면 끄덕끄덕 하십니다. 예, 이게 그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이제 물 먹고 싶다 할 때, 식사 도중에 뭐라 하시면 3개. 혹은 식사 도중에 이렇게 막 몸을 앞에 뭡니까, 앞치마를 해드리잖아요. 막 앞치마를 이렇게 집어 뜯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이런 경우는 99%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도. 예. 휠체어 타다가 딱 뭐라고 하세요. 이런 경우도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현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소변이나 대변에 대한 그런 것만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도 가족요양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드러워요. 특별한 욕구가 지금 없잖아요. 가장 큰 욕구는 이렇게 손주들하고 새끼들하고 같이 앉아서 웃으면서 밥 먹는 것이 가장 큰 욕구인지를 압니다만은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영번 욕구예요. 예.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라 하세요. 내일 5월 15일이니까 그때 이제 어머님 이제 생신이신데 그때 이제 우리 동생들이 오죠.
그때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식사도 많이 하십니다. 예. 어머니께서 말보다는 강력한 욕구는 그건데, 그것은 이제 평상시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니까 별로 표현 안 하시죠. 두 번째가 그런 그 대소변은 대소변, 그다음에 가려운 거. 예. 기타 뭐 옷이 어디 좀 잘못 끼었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것이 저지만은 어머님의 그 장수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루하루에 나가서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공간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인가. 순간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살 수가 없죠. 그 강박관정이 좋게 보타져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최선을 다하자. 화내지 말자. 욕심을 좀 버리자. 24시간 어머님을 이렇게 1대1로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욕심을 버리자. 이 말 자체가 어찌 보면 넌센스죠.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를 저를 지배합니다. 예. 사소한 곳에서 제 감정을 이렇게 호미로 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소한 곳에서 살다 보면 조금만 우리가 옆으로 뭘 하려고 보면 저항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지금 제가 우리 집 앞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한 50평 되는데 그걸 제가 3년 전에는 혼자 다 했거든요. 그 이전에 2년 동안 방치돼 가지고 동네 쓰레기는 다 모이고 악취와 모기들이 천지고 이럴 때는 거들떠 보지 않다가 제가 그걸 개척을 했잖아요. 쓰레기 다 치고. 그랬더니 이제는 누가 덤벼들어요. 그때는 같이 하자고 해도 안 했던 사람들이 제 땅이 아니니까 제가 나 혼자 이것을 경작하려합니다.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제가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서 이러이러하니까 주인에게 연락 좀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좀 취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런 의무는 동사무소에서 없대요. 쓰레기가 난리 벗어이고 악취가 진동해도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의무가 없답니다. 그걸 참 대한민국 동사무소 직원 편하게 근무하죠.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차해서 동네 주민이가 쓰레기 치고 경작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말 한마디를 해달라 하니까 그것을 못 하겠대요. 전라도 광주가 민주 성지요. 이런 거 보면 한참 멀었습니다. 예. 말이 좀 옆으로 빗나가려고 합니다만은 사실 전라도에 갓나오들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민주 성지는 맞긴 맞은데 의외로 정말로 경상도 그 지긋지긋한 친일 파들보다 더 징한 친일파들도 많아요. 전라도에. 특히 전라도 졸부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상황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결정 순간에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저에게 불리하게 저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맞더라고요. 예. 이게 단순한 삶, 어머님 식사 드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대소변 봐드리고 청소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어마어마한 갈등과 범민과 집중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벗어나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몸이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셔야 돼. 근데 제가 손가락 하나 옮길 수 없도록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직 젊지만 그럴 때도 잠시 한 10초 묵상한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일어나서 식사를 챙겨 드립니다. 근데 어머님 식사도 안 드세요. 안 드실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제가 그 몸을 질질 끌고 식사를 해서 들었는데 안 드시니까 저도 욕구가 떨어지죠. 예, 일어나서 식사를 차려드릴 그런 욕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럴 때도 제가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머님이 안 드실 수도 있으나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드려보자 해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면 선어수라도 드시잖아요. 밥 선어수 드시고 우유도 좀 드시잖아요. 이것이 그 한 끼는 선어수입니다만 하루로 봐서는 10수저고 한 달로 봐서는 300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머님 건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또 이건 자주 있는 예인데요. 어머님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제 뭐 한 공기를 비웠던 세 수저를 드셨던 한 수저를 드셨던 그러면 제 몸이 녹초화된 상태인데 그냥 얼른 가서 어머니랑 같이 내가 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어머님은 무조건 주무십니다. 예. 한 공기를 다 피우나 한 수저를 드시나 어머님은 상당히 요즘 수면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때도 아니다. 식사를 하면은 최소 30분은 직립해가지고 중립저항적인 근육, 목 근육이나 허리 근육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 이런 원칙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정말 제 몸도 가누기 힘들지만 또 밖에는 예를 들자면 막 영하 5도, 10도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혹은 34도 이상 올라갔을 때 이걸 내가 산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에도 저에게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네, 그래서 가자.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제 스스로도 아주 심리적으로 가기 싫거나 혹은 심리적으로는 간단해도 육체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몸 상태가 우리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상태도 가야 된다 하면서 일어서면서 기도를 하죠. 하늘의 신이시여 땅의 신이시여 조상님 돌아가신 아버님께 모두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 기도를 해요. 제가 지금 몹시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가다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막 가다가도 졸면서도 이렇게 어머니 휠체어 모시고 간 적도 있거든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 졸면서 혹시 걸어본 경험 우리 남자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느꼈어요. 졸면서 갑니다. 이렇게 툭툭 그러면서 다리가 굴절이 되면 탁 깨져. 그때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순간 탁 어느 중심 못 잡으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휠체어 몰면서 졸면서 걸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밖에 굉장히 춥다거나 굉장히 더울 때 안 나가도 사실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나갑니다. 나가면서 진실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지금 우리 집 밑에 보면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계단 내려가잖아요. 한 계층을 내려가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35kg예요. 휠체어 10kg면 45kg잖아요. 그럼 제가 45kg 들고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가는데 딱 들고 첫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잠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모르겠어요. 혹은 어디서 그 힘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바로 힘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30분만 산보를 가려고 했는데 1시간이나 1시간 반까지 돌고 옵니다. 갔다 오면은 어머님께서는 실제 산보에서 기분 좋아라 하시고 오지나 좋겠어요. 방구석에만 있다가 바람도 쐬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사람 소리도 듣고 차 소리도 듣고 어머님께서 지금 봉사세요. 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물을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세상의 모든 소리를 바람을 스치면서 듣고 오잖아요. 아울러서 가다 사다 우회전 좌회전 하면서 목이 흔들거리니까 이 목 근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상 4년 전에는 목 근육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바지 휠체어를 살려고 고민을 하면서 목을 잡으면서 휠체어 산보를 했는데 그 와중에 목이 근육이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 목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님께서 목 근육이 살고 허리 근육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양질의 가족 요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지 모르겠어요. 네. 그보다는 이제 코에 관 뺀 것이 가장 컸죠. 병원에서 퇴원 전에는 경관금식을 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머님한테 이렇게 물을 먹이면서 미음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드시더라고. 3일째 되던 날 미음을 좀 드시길래 제가 관 뺐습니다. 어차피 경관급식 하면서 가족용은 안 돼요. 뭐 며칠, 몇 달은 가능하겠지만은 어떻게 집에서 그 경관급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수시로 이렇게 막 빼버려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정말이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서히 물을 들 때 물을 드시더라고, 삼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있던 미음 죽도 드리니까 드시더라고. 많이는 못 드셨죠. 선호수저 드시는 걸로 제가 자신을 갖고 포획감 빼버렸죠.
그리고 나서 물론 그때는 목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퇴원 후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주일 정도 되니까 목에 힘이 살아나가시고 목에 힘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밥은 미금으로 드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지금 5년차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 상황이 애매할 때는 나에게 불리한 결정을 해서 가정유행을 하자. 이것이 제가 날마다 느끼고 날마다 되새김하고 날마다 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칙이 이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날마다 이것을 되새김하는 거니? 저도 인간인지라 탈출하고 싶어요.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해서 상황 매 순간에 집중을 하자, 이것만 가지고는 하루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하루가 지탱하려면 나의 오늘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나에게 혹은 어머님에게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치를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물론 그것도 뭐 안 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억지로 자기가 가상의 어떤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그런 허공 속에다가 어떤 금자탑을 쌓을 수는 있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그것은 권장할 것은 못 되고, 진정코 이 가족요양의 이 길이 내가 생업을 포기하고 자식과 마누라와 관계를 중단해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어머님을 가족요양하는 것이 나와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혹은 어머님 자체의 인생으로 봤을 때 올바른 길인가, 그 가치가 있는가, 다시금 내가 내 인생에서 산다면 똑같이 이 길을 가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있어야만이 매 상황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매 상황에 집중을 하고 아무리 애매한 상황에 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해가지고 희생하려고 한들 그것이 안 됩니다. 그 가치 부여가 정립이 안 되고서는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가치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섭리를 압니까? 알 수는 없죠. 시도한 것은 참 기특하겠죠. 그러나 인간이 신이 짜여놓은 프로그램을 해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 대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유일한 수단일 때, 그때는 하는 것이
신의 섭리인 것 같아요. 제가 대체 불가능하다 그 말은 지금 제 또래들 보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많이 부모님 모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왜? 그게 보편적이니까. 보편적이다 하면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이 신의 섭리로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더 몸이 망가졌어요. 거기 가가지고 특히 정신적으로 망가졌고 육체적으로 망가졌어요. 그렇다면 그게 보편적인 방법인데 그것이 저한테는 아니다는 거죠. 네. 어찌 보면 그 보편적인 것도 억지로 나온 시대 흐름에 나온 하나의 방법이지 신의 섭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에서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로 갔고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가가지고 약 한 4달간 입원하셨다가 태운 무렵에 제가 요양원으로 못 모시고 제가 생을 포기하고 제가 이제 모셨죠. 그래서 제가 대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선택이 2가지죠. 돌아가시든지 제가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시든지 제가 모시든 제 형님이 모시든 제 동생이 모시든 이제 그 방법인데 제 형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가족사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막둥이입니다만은 제가 남자로서 막둥이입니다만은 제가 모신다고 했고 마누라한테는 억지로 동의를 받아냈습니다만은 결국은 마누라도 그 무게를 감당치 못하고 저하고 아파서 거진 의식불명인 어머님 앞에서 저하고 큰 소리로 다툴 때 제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그 순하고 착한 이쁘고 아름답고 착한 내 마누라가 그렇게 악녀로 도연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제 책임이 크죠. 그래서 제가 마누라를 전세를 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인생에 대한 가치부여, 어머님 인생에 대한 가치부여를 제가 찾는다는 것은 정신착란증 걸릴 정도 혼돈 속에서 어떤 그물을 발견하는 건데 힘들죠. 힘든데 이제 저도 5년 차 되니까 다소나마 그 입장 정리가 정돈이 되고 정돈이 된 상태에서 이제 퇴적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굳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이 인간인 마음이란 건 참으로 오묘하고 참 건방지게 표현하자면 인간의 마음은 신의 마음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경우수가. 우리는 맘만 먹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고 우주 끝까지 갈 수 있고 현모양처인 내 마누라를 지상 최고 악녀로 만들 수도 있고 98세의 제 어머님을 천세에서 하시는 분도 많을 수도 있고 인간의 마음이란 건 정말이지 끝잡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유럽 여행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이란 것이 이렇게 무섭고 교묘하고 참 신기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여행 하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똘끼가 작동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신적으로 정착이 된 상태 하에서 이렇게 사고 경우 수가 별로 없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이 어찌 보면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부단한 갈등과 동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 넋두리 이제 그만하죠.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가 나네. 한번 가서 보죠. 무슨 소리가 났다 그러면 지금 뒤척거린다. 보겠습니다. 어머니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어? 네, 안 어머니 일어날까? 네. 일어나? 뭐요? 어머니 일어날까? 네, 일어나겠어. 일어나자. 네, 예. 집이나. 나도 일어났어. 어머니 일어나자. 나도 일어나. 예, 일어납시다. 일어나셨네요. 이제 어머니 금방 일어나셔가지고 소변을 보셨어요. 이제 동네 산보를 갔다 와서 식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겨울처럼 그저 완전 무장하고 가는 이유가 어머님을 추위를 타요. 그래서 목도리까지 하고 지금 출발합니다. 이제 완전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보를 가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라서 이렇게 한 개층을 계단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층 정도는 제가 휠체어가 포함해서 45kg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갔다 와서 아침을 드시면 아침 무난하게 잘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늘도 하루가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 가족여행 10년 3650일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한 1500 그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먼 산을 볼 때 한라산을 가든 광주 무등산을 올라가든 정상만 보고 가면은 도중에 지쳐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끝에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투벅투벅 걸어가면 어느덧 중턱에 닿고 어느덧 정상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또 힘내서 정상까지 가고 아마 이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650일을 올라갈지 아니면 어떻게 중도에서 어떤 사고로 중단이 될지, 혹은 3650일 넘어서 4000일 5000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오늘 이 하루 나가서 지금 이 순간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지, 어머니께서 앞으로 꼬꾸라지질 않으신지, 입에 무슨 이물질이 없는지, 앞에서 갑자기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뛰쳐나오지 않는지, 이따가 30분, 40분 후에 집에 가서 식사는 어떻게 해야 잘 드실는지, 반찬은 어떻게 하고, 간은 어떻게 맞추고, 오늘 메뉴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이런 거 집중하다 보면 또 오전이 지나가고, 오전이 지나가다 보면 또 오후 준비하고 또 지나가고, 그러면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간 것이 동일을 유사하게 또 반복이 되면서 내일이 지나가겠죠. 지금은 5월 봄의 한 중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좀 경사로인데 제가 한 손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경사가 한 5도 정도라서 이 정도는 제가 한 손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갈지자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온도 습도가 참 좋네요. 추정컨대 온도는 한 6도 7도, 습도는 한 60%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주 포근합니다. 차들이 다 출근해가지고 꽉 찼네요. 남들은 다 제갈길이 가고 출근해서 경제활동 하는데, 물론 제 나이가 뭐 경제활동 65세니까 옛날로 봐서는 할아버지죠. 그러나 요즘 65세는 경제활동의 한복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에 처박혀서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하루만 수십만 번 갈등을 느낍니다. 수십만 번. 좀 과장됐나요? 그러나 나의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갈등은 아마 수십만 번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 오늘 언행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죠. 제 이제 60대도 아마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다행인 것은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뭐 60대가 나이 먹었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옛날이면 모를까. 저는 지금 70대 이후에 어떤 제 인생의 제 2라운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때도 장수하셔가지고 제가 80대까지 간다, 전 그래도 관계없어요. 이것은 아까 말했지만은 대체 불가능한 그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조금 논란거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체가 불가능한 것을 제가 나에게 다소나마 좀 부담만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 봤을 때 올바른 길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다면 아마 신이 봤을 때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반드시 나쁜 결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 다음에 뵙죠. 언니 추워? 안 춥지?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됐어.